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알파벳 글자조차 제대로 읽지 못해 절망에 빠졌던 한 소년이 영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 그것도 가장 어려운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험 결과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관계자들이 시험지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몇 번이나 재검토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소년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느 해 12월경, 한 대학의 입학시험장에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긴장감 속에 시험지를 받아들었죠. 주변 학생들이 첫 페이지를 넘길 때 저는 조용히 시험지를 뒤집어 맨 뒤부터 훑어보았습니다. 감독관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영어 단어들이 이전처럼 심하게 흩어지거나 흔들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은 흥미롭게도 마치 어떤 틀 안에 맞춰진 듯한 형태로 인식되면서 다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태들 덕분에 놀랍게도 저는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 1년 전 맨체스터에서의 제 3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스입니다. 그보다 앞선 해 12월경, 저는 오랜 기간 글자들이 뒤엉켜 보이는 듯한 어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제 눈앞의 세상은 다소 불안정한 기호들의 조합처럼 느껴졌죠. 셰익스피어 책 한 페이지를 보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었고, 글자들이 때때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문에서 태어나 복잡한 법률 문서를 다루는 아버지에게 저는 때때로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고 누나, 할아버지까지 대부분 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데 익숙한 분들이셨죠. 책 한 권 제대로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는 때로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안기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가족,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는 기대감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학업에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누나가 제 방으로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차가워진 손을 잡아주었죠.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음 날, 누나는 저를 대학병원의 관련 진료과 상담에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였죠. 제 시선은 옆자리에 한 남자가 읽고 있는 자료에 머물렀어요. 다소 생소한 형태의 글자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알파벳과는 달리 흔들리거나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하준이라는 이름의 옥스퍼드 대학 언어인지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제 눈빛과 손목의 상처, 그리고 진료 기록을 보고 제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하신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그 글자가 한글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신의 가까운 친척 중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다가 한글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신의 연구실에 와보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누나는 또 다른 기대에 매달릴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저에게 그의 제안은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준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낯선 한글과의 만남이 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작은 가능성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옥스퍼드로 향하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하준 교수님이 저에게 건네주신 한글 첫걸음 교재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적힌 몇몇 글자가 이전보다 다소 또렷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쉽사리 믿기 어려웠죠. 누나에게 한글 이야기를 했지만 누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는 여전히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하준 교수님과의 만남은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교재에 쓰인 한글의 역사, 오래전 백성을 위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글자가 현재 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작은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대신 옥스퍼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 대학의 정문을 통과하며 이전에 가졌던 막연한 생각들이 떠올라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준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책과 자료들이 있는 공간이었고 벽에는 다양한 문자 체계와 관련된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곧장 칠판에 한글 자음 모음표로 보이는 것을 그리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셨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인 기역,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인 니은 등을 보여주시며 그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칠판을 바라보는데 흥미롭게도 한글 글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선명하게 인식되었습니다. 마치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칠판에 애플이라고 영어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이내 익숙한 영어 글자들이 다시 다소 흐릿해지고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 옆에 한글로 애플이라고 적고 다시 영어 단어를 보게 하자 주목할 만하게도 영어 글자들이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쭙자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뇌는 글자의 형태를 불안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글의 구조가 특정 틀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형태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죠. 이러한 규칙성이 뇌가 글자를 안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새로운 정보, 처리 경로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수년 전부터 한국의 난독증 관련 통계와 한글 구조의 특징 간의 잠재적 연관성을 연구해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자 체계가 알파벳 기반 언어, 사용자의 읽기 어려움에 대해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셨죠.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자신과 함께 일정 기간 노력한다면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학업적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인 어조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저에게 그 말은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받은 한글 교재 표지의 글자들이 여전히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나에게 한글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했지만 누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는 우선 말씀드리지 않고 하준 교수님과의 만남과 한글 학습 시작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재의 한글 역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쉽게 익히도록 만든 문자. 그 문자가 현재의 제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대신 옥스퍼드로 향했고 하준 교수님과의 본격적인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발음 원리를 배우며 글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닌 논리와 이유를 가진 체계적인 구조일 수 있음을 깨닫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인지 과정이 한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교적 빠르게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힐 수 있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글자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준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가와 나로 보이는 글자를 적고 읽어보게 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었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아 감정이 벅차올랐죠. 교수님께서는 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데 학교 친구 핀을 마주쳤습니다. 옥스퍼드 근처에 온 저를 보고 핀은 다소 의아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저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선을 피했을 테지만 한글을 읽었다는 약간의 자신감 덕분에 저는 그에게 얼마 후에 다시 보자고,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P는 믿기 어렵다는 듯 반응했지만 저는 제 변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한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소리내어 글자를 쓰고 읽으면서 처음으로 공부가 흥미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어머니가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한글 공책을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생소한 글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책에 쓴 엄마라는 글자를 보여드리자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 차카타파하로 보이는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많은 글자가 제 눈앞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뇌에 새로운 정보 처리 방식이 생긴 것처럼 글자들이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듯 했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도 한글 교재를 펼쳐 들었고 친구들의 수군거림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어 시간에 칠판의 영어 문장이 여전히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머릿속으로 한글을 떠올리니 조금 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셰익스피어 구절을 머릿속으로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변환해서 읽어보자 영어 단어들도 조금씩 안정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방과 후 하준 교수님을 찾아가 영어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상했던 결과일 수 있다고 하시며 제 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셨습니다. 뇌 활동을 관찰하는 이미지 분석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일반인의 뇌 활동, 읽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뇌 활동, 그리고 한글을 배운 후 읽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뇌 활동을 보여주시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읽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시각 처리 영역과 언어 영역 사이의 연결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제 노력이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해 제 뇌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일반인과 유사한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고 영어를 읽을 때도 평소보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특별한 사례일 수 있으며 보통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변화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며 간단한 한글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뇌가 한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글 학습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제 변화는 영어 독해뿐만 아니라 학업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과학 시간에 칠판에 쓰인 복잡해 보이는 숫자와 기호들이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읽기 어려움은 글자뿐 아니라 숫자와 기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글 학습이 이러한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지목해 칠판 앞으로 불러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칠판 앞으로 나아가 머릿속으로 수식을 한글 형태로 변환하며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려 노력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나갔습니다. 정답을 맞췄을 때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친구들과 선생님은 다소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놀라움과 함께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칠판 앞에서 문제를 제대로 푼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제가 다른 방법을 썼을 거라고 의심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과학 성적 향상 소식을 들으시고 다소 의아한 목소리로 물어오셨습니다. 누가 도와줬는지
아니면 답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으셨죠. 제가 직접 푼 것이며 이제 글자가 이전보다 잘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다음 주 중간 시험에서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간 시험이 제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하준 교수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미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이 한글의 특정 자모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중간 시험 일주일 전 토요일, 저는 하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글의 좀 더 깊은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음이 소리의 색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세종대왕이 음성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러한 체계성이 읽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뇌가 논리적 체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교수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연구가 읽기 어려움을 겪던 조카가 한글을 통해 글을 읽게 된 경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조카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장 선생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면담하시며 저의 최근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생소한 외국 문자 공부 때문인지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여전히 제 실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셨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글자가 잘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목소리와 눈빛을 보신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안아주시는 듯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글로 영어 문장 전체를 소리나는 대로 써서 읽는 방법, 예를 들어 뷰티풀을 뷰티풀과 유사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익혔고, 복잡해 보이는 영어 단어도 이전보다 쉽게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학 시간, 선생님께서는 셰익스피어 구절을 낭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막힘없이 읽는 저를 보시며 선생님은 믿기 어렵다는 듯 감격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친구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핀이 다가와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험 사흘 전 하준 교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자신을 믿어라 등 격려 문구가 한글로 적힌 작은 수첩을 선물해 주시며 긴장될 때마다 한글을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중간 시험이라는 큰 도전을 넘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간 시험 이틀 전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변환해 정리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파이. 여러 과목의 중요 내용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죠. 마치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누나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제 노트를 보고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음을 알아채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저는 하준 교수님께서 주신 한글 수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교에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저는 수첩에 쓰인 할 수 있다는 한글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학 시험 시간, 숫자와 기호들이 예전처럼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명확히 보였습니다. 배운 공식을 적용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문학 시험에서는 셰익스피어 구절을 한글로 소리내어 변환하며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며 읽어 내려갔죠. 점심시간, 핀이 다가와 시험 결과를 물었고 저는 한글 덕분에 문제가 잘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피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전에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과학시험과 역사시험까지 한글로 정리해둔 노트 덕분에 모든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시험지를 다 채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누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누나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잘 해낼 줄 알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시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잡한 표정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죠. 며칠 후 하준 교수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알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축하하며 이제 시작일 수 있고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제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일이 다가오자 학교에는 제가 시험지를 다 채웠다는 소문과 함께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퍼졌습니다. 결과 발표 전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면담하셨습니다. 저의 최근 변화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험 중 부적절한 도움을 받았는지, 약물 복용은 없었는지, 혹은 생소한 외국 문자 공부 때문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으며 한글을 배운 것이 변화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간단한 독해 테스트를 제안하셨고 저는 위대한 개츠비의 한 페이지를 한글을 떠올리며 비교적 또렷하게 읽어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전에 읽기 어려움을 겪던 수준과는 달랐습니다. 상담 교사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하준 교수님께 연락하셨고 교수님께서는 학교에 오셔서 뇌스캔 이미지로 보이는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며 저의 변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놀라워하며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언론사 기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셨지만 저는 담담하게 한글로 읽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들려주고 희망이라고 한글로 써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제가 변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과 발표일. 저는 학년 상위권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확인하고 기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핀이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하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가문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하준 교수님께서는 전화로 축하해 주시며 저와 함께 연구 논문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중간 시험 이틀 전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변환해 정리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파이. 여러 과목의 중요 내용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죠. 마치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누나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제 노트를 보고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음을 알아채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저는 하준 교수님께서 주신 한글 수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교에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저는 수첩에 쓰인 할 수 있다는 한글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학 시험 시간, 숫자와 기호들이 예전처럼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적 명확히 보였습니다. 배운 공식을 적용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문학 시험에서는 셰익스피어 구절을 한글로 소리내어 변환하며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며 읽어내려갔죠. 점심시간, 핀이 다가와 시험 결과를 물었고 저는 한글 덕분에 문제가 잘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피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전에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과학시험과 역사시험까지 한글로 정리해둔 노트 덕분에 모든 문제를 끝까지 읽고 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시험지를 다 채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누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누나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잘 해낼 줄 알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시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잡한 표정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죠. 며칠 후 하준 교수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알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축하하며 이제 시작일 수 있고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제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일이 다가오자 학교에는 제가 시험지를 다 채웠다는 소문과 함께 다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퍼졌습니다. 결과 발표 전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면담하셨습니다. 저의 최근 변화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험 중 부적절한 도움을 받았는지, 약물 복용은 없었는지, 혹은 생소한 외국 문자 공부 때문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으며 한글을 배운 것이 변화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간단한 독해 테스트를 제안하셨고 저는 위대한 개츠비의 한 페이지를 한글을 떠올리며 비교적 또렷하게 읽어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전에 읽기 어려움을 겪던 수준과는 달랐습니다. 상담 교사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하준 교수님께 연락하셨고 교수님께서는 학교에 오셔서 뇌스캔 이미지로 보이는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며 저의 변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놀라워하며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언론사 기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소 당황하는 기색이셨지만 저는 담담하게 한글로 읽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들려주고 희망이라고 한글로 써보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제가 변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과 발표일. 저는 학년 상위권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확인하고 기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핀이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하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가문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하준 교수님께서는 전화로 축하해 주시며 저와 함께 연구 논문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 다음 날 지역신문에 맨체스터에 주목할 만한 사례, 한글로 읽기 어려움 극복한 소년과 유사한 제목의 기사가 실리고 저는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앞에서 직접 오만과 편견의 일부를 읽으며 제 실력을 보여주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하준 교수님도 오셔서 뇌스캔 관련 자료를 보여주시며 제 사례가 인상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임을 발표하셨죠. 학생들은 놀라워하며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인터뷰 후 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난독증 관련 협회에서 연락이 와 제 사례를 연구하고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하준 교수님과 함께 읽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한글 교육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께서 제 한글 공부를 지켜보시며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하시는 듯 했고 제 옥스퍼드 진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 이후 많은 이메일이 왔고 저는 답장하며 한글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육 관련 기관과 영국 교육 관련 기관 공동 주최 심포지엄에서 제 사례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나라 교육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음을 깨닫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컨벤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 앞에 섰죠. 마른 침을 삼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때 죽음까지 생각했던 읽기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었습니다. 제 첫 문장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글자가 흔들려 보이던 과거,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하준 교수님을 만나 한글을 배우고 옥스퍼드를 목표로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성적표와 뇌스캔 이미지로 보이는 자료를 보여주며 한글이 어떻게 제 뇌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읽기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류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교육부 관계자로 보이는 분은 한글 교육 확대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도움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영국 내 상당수,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국 교육부 관계자는 제 사례가 영국 교육 시스템을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한글 교육 프로그램 시범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 후 한국에서 오신 한글학회 관계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종대왕이 글자의 형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아 고통받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창제했다는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당시 문자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글로 글을 깨쳐 학자가 된 사례가 있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준 교수님과 저는 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종대왕과 읽기 어려움 한글 창제에 담긴 배려와 같은 주제로 논문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긴 학술 논문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나란 말씀이 9절 뒤에 글자의 형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고통받으니 이를 안타깝게 여겨와 같은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면 세종대왕께서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셨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론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릉으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 예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한글 박물관에서 강연하며 한국 학생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에 전파하는 데 힘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문화적 영향력 확대 시도, 특정 문자 교육, 검증이 더 필요한 방법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일부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져 학교의 한글 수업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하준 교수님께서는 모든 새로운 시도는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직접 대화하고 한글로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저는 한글이 영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에미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한글로 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책을 읽게 된 실제 경험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준 교수님께서는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한글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셨죠. 결국 강한 우려를 표했던 일부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 수업은 재개되었고 점차 확대되었으며 교육당국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진심 어린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었고 옥스퍼드 여름 캠프 초청장도 받았습니다. 어느 해 12월 운명의 옥스퍼드 입학시험 당일 저는 한글 노트와 수첩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영어 에세이와 논리적 사고력 시험에서 한글 학습으로 단련된 사고력을 발휘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언어학자가 되어 읽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고 싶은 꿈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면접관은 시험지를 뒤집어보는 저의 방식을 다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한 특징으로 이해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시사해 주었습니다.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하준 교수님과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정식 합격 발표일, 저는 옥스퍼드 언어학부 합격과 함께 영어 에세이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전국적,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며 한글의 긍정적 효과,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고, 저는 학생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한글을 찾으라고 연설했습니다. 영국 왕실과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았고, 외국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세종대왕 관련 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국 방문 시상식에서 저는 한글이 제게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애정이었으며 세종대왕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연설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읽기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만나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옥스퍼드 입학 전, 저는 하준 교수님과 함께 한글 기반 읽기 어려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학과 기관에서 관심을 보였죠. 첫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UN 본부, 일본, 케냐 등 전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며 강연하고 봉사하며 한글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한 인물의 후손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역사의 흐름 속 제 역할을 겸허히 느꼈습니다. 첫 한글 제자들의 성장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해 3월 옥스퍼드 입학을 준비하며 캠퍼스를 거닐었습니다. 약 1년 반 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소년이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준 교수님과 쓴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게재 승인을 받아 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읽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희망을 나누고 에미에게서 셰익스피어를 읽게 되었고 교사가 꿈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테드 강연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글로벌 한글 난독증 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세우며 여러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옥스퍼드의 봄 풍경 속에서 저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세상을 바꿀 자신만의 한글이 있을 수 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세종대왕께, 저를 이끌어주신 하준 교수님께, 그리고 저를 믿어준 가족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한글이라는 희망을 만나 기적을 이룬 리스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하셨어요. 글자조차 제대로 볼 수 없어 좌절했던 한 소년이 과학적인 한글의 원리를 통해 세상을 다시 읽게 되고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모습은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희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리스님처럼 빛이 될 자신의 한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가슴 따뜻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희망적인 사연들을 발굴하고 나누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